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칠순 생일을 맞게 된 할머니입니다. 옛날엔 나이 70이면 다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그 힘들고 고되기만 했던 세월이 언제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벌써 칠순 생일상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도 제 곁엔 과묵하지만 속은 여린 영감과 살뜰하게 엄마를 챙기는 딸애가 있으니 헛살은 인생은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나간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서입니다.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 중에 사연 없고 곡절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슴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사연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그저 오랜 친구가 흉금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릴 적엔 여자애가 학교를 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빡빡한 살림에 딸린 식구들은 많으니 자식들 전부를 가르치는 건 요원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하고 딸은 집안일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위로 오빠가 둘 있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둘에다가 막둥이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오빠들이 학교를 가는 건 아주 당연하게 여기셨고 딸들은 그저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어릴 적부터 전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는 오빠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꼭 고등학교를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1년 12달 농사일이 넘치는 촌동네에서 사는 제가 그 결심을 이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기집애가 바람이 들었다면서 지게 짝대기를 몇 번이나 휘두르셨고 그때마다 저희 집은 제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호통소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곤 했었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오빠들도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일은 어렵다고 만류했지만 전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과서가 다 해지도록 열심히 공부했어요. 끝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죠. 당시 작은 저희 마을에선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빠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제가 해내버렸으니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등록금도 면제였어요. 그 덕분에 딸이 대학에 다니는 것에 회의적인 아버지도 크게 반대하지 못하셨네요. 제가 본래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성격이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 부모님을 설득해 학교를 다닌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훨씬 더 척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당시 저는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전공했습니다. 그 당시 인기가 가장 많았던 학과이기도 했고 여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학과이기도 했죠. 제 목표는 오직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큰 기업에 입사를 해 제 목표를 이루었고요. 제 인생 중 가장 빛났던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절엔 참 걱정도 없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맡은 일도 적성에 아주 잘 맞아서 나름 인정도 받고 봉급도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시기를 정리하자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란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빠들도 동생들도 제 인생을 훌륭히 개척해 나가는 저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다만 그 시절이 너무 짧았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아주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계약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가씨는 중매쟁이에겐 혼사를 주선하기 좋은 자리였을 겁니다. 그만한 신랑감은 없다고 단언한 중매쟁이의 말에 부모님은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이제 20 중반을 넘긴 딸에게 선을 보라고 닥달을 하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결혼 생각은 별로 없던 저는 선자리에 나가는 게 맞대치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러다 노처녀가 되고 말 거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결국 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집안의 법조인이 즐비한 말 그대로 빵빵한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왜 저와 맞선을 보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지만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남이 아주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 또한 등 떠밀려 선자리에 나왔지만 그 남자의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정현 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랑 대화도 아주 잘 통하는 것 같고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현 씨만 괜찮으시다면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한 번 더 뵙는 건 어때요? 이번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 우리 그래서야 되겠어요? 제가 비록 고시생이지만 정현 씨랑 데이트할 돈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고 시간만 내주셔도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그 남자는 무척 젠틀하고 성격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미래의 검사니 변호사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제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우리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선념선녀가 서로 마음이 통하니 가까워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제가 그 남자와 잘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뜰 듯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광수군이랑 아주 잘 만나고 있다고? 거 봐라, 내가 그랬잖니. 사람이 수더분하고 괜찮다고 하더라니까. 잘 나가는 집안 자제면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를 법한데 참 겸손하고 사람이 정말 괜찮네. 아유, 내가 딸 잘 키운 덕분에 검사 사위 한번 보게 생겼네. 엄마는 아직 사법고시도 안 봤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그래.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줄을 섰다며. 그런 집안 아들내미가 설마 그깟 사법고시 떨어질까? 두고 봐라 정연아. 광수군은 분명히 검사가 되고 말 테니까. 참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들인 줄 알겠수. 엄마는 마치 제가 당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버지도 검사 사위란 말에 한박 웃음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들뜨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당시 검사라는 직업은 엄지를 세우고도 모자랐습니다.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선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는 건 그 사람의 미래나 배경을 보고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까지 꺾을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두르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절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광수 씨랑 만나고 있는 은정현이라고 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정현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현 씨 보고 싶어서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반가워요. 정말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곱고 예쁘네요.
우리 광수랑 너무 잘 어울려요. 허허허. 아휴, 내가 초면에 너무 주책을 떨었나?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든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정현 양은 광수랑 결혼할 거고 곧 있으면 내 며느리가 될 건데 제가 조금은 편하게 해도 되죠? 네. 아, 네. 그럼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결혼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리둥절하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절 맞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마치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단순한 연인 사이였던 우리 두 사람의 사이도 급 진전이 되었죠. 전 그렇게 번갯불에 콩을 볶는 기분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상견례도 후다닥 진행이 됐고 예식 날짜도 멀지 않은 날로 잡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예감이 사실로 드러난 건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둔 때였어요. 신랑과 맥주 한잔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랑이 뭔가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기색을 감지한 저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죠. 광수 씨, 아까부터 왜 그래요? 그렇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요. 그래, 정연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너한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우리가 식장에 가기 전에 꼭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목을 잡아요? 이제 우리 부부가 될 사이인데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요. 알았어. 그럼 말할게.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나 딸이 하나 있어. 뭐라고요? 광수 씨한테 뭐가 있다고요? 6살짜리 딸이 있다고. 대학 다닐 때 잠깐의 실수로 갖게 되는데 애 엄마는 애를 낳자마자 애를 나한테 맡기고 사라져 버렸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딸이 있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날 속인 거예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서 총각이 아니라니.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더군요. 이제야 진실을 고백한 신랑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6살 난 딸이 있다뇨. 전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뛰쳐나왔죠. 당시 제 기분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연애도 결혼도 모두 기분 나쁜 악몽을 꾼 것 같았네요. 충격에 빠진 저는 예비 신랑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는 제가 예비 신랑의 비밀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는 걸 알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믿지 못할 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애 하나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그럼 넌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정도 흠도 없을 줄 알았니?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는 내가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에 갔으면 좋겠단 거야? 그냥 애 딸린 남자가 아니라 검사가 될 남자지. 남자라면 철없던 시절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아빠는 안 그랬는 줄 아니? 네 아빠가 소시적에 동네 처녀를 얼마나 후리고 다녔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정연아,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서 살면 돼. 애는 사부인이 전적으로 키워준다 했으니까 넌 그냥 박서방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라고. 뭐? 시어머니가 키워주신다 그랬다고?
그럼 엄마는 이 사실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단 거야? 광수 씨한테 딸이 있었단 거 알고 있었어. 그래, 매파가 말해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애 딸린 남자라고 하면 네가 죽어도 손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론 너도 박서방 좋아하게 됐잖아. 지난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얼른 일어나. 날 받아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엄마, 그런 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걸 숨기는 엄마가 어딨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신랑에게 애가 있다는 사실은 친정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이미 시부모님과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고 딸의 인생은 별로 중요치 않았던 거였죠. 절 처음 본 시부모님이 절 그렇게 반겼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생글생글 웃고 다닌 셈이었어요. 신랑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런데 신랑이 제게 직접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정연아, 네가 어떤 기분일지 나도 알아. 널 속인 것도 정말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그것만은 믿어줘. 나 당신한테 평생 빚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의 딸을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네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키운다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싫든 좋든 제 딸이 되는 셈입니다. 그 아이를 봐야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 신랑의 딸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6살 아이는 절 천진난만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아빠한테 저 아줌마가 엄마가 될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제게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왔어요. 엄마가 돼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려오면서 제가 이 애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운명 같은 끌림을 느꼈다랄까요. 전 아이를 보고 난 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100년 가약을 맺으며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네요. 남편도 제 손을 꼭 붙잡아주며 오열을 하더군요.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신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믿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쯤은 살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연아, 정말 큰 되심해줘서 고맙다. 광수가 어릴 적 한순간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 짐으로 올 줄은 우리도 몰랐어. 그런데 정연아, 광수 딸 미희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넌 그저 광수 사법고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만 신경 써라. 나중에는 네가 광수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니에요, 어머니. 미희도 제가 키울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광수 씨랑 얘기 다 끝냈어요. 제가 광수 씨 아내가 되기로 한 이상 미희도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저 미희 친딸처럼 키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뭐? 아니, 그게 정말이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저 할 수 있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가 미희까지 보듬어 주겠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만 아이를 제가 키워냈던 결정에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친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식을 올리게 됐고 졸지에 6살 난 딸을 키우는 엄마가 돼 있었네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저는 가정과 육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처음, 애를 키우는 것도 처음인 제가 좌충우돌 헤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딸 미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딸애는 자신에게 새엄마가 생겼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동안 엄마의 정에 굶주렸던 건지 금방 저에게 정을 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딸의 마음을 알고 정말 친딸처럼 최선을 다해서 키웠네요. 그렇게 1,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부쩍 큰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 사이 남편은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 후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밤을 새워야겠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닌 딸을 키우는 일이 마냥 마음 편한 건 아니었어요. 애가 크면 클수록 저도 제 친자식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당시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비상식적인 인간요법이나 조상님께 애를 점지해달라고 비는 게 전부였죠. 임신하는데 좋다는 건 전부 찾아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 핏줄이 아닌 딸을 키우기 때문에 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는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제겐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네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그제야 제 눈앞에 있는 딸이 보이더군요. 이미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친딸이 있었는데 엉뚱한 희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딸에게 온 정성을 쏟으며 세월을 보냈네요. 돌이켜보면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 가족은 그래도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꿈을 이룬 남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켰고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기 인생을 조금씩 가꾸어 갔어요. 큰일 없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여느 때처럼 출근한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전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다는 남편은 며칠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머리를 열어야 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수술 후 남편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고 말았죠. 불행히도 남편은 검사 일을 이어갈 수 없었고 변호사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건 좌절뿐이었어요. 남편이 무너져버리자 저희 가정도 금세 위태로워졌어요. 친정 식구들도 처음엔 남편의 불행에 안타까워했지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피폐해져만 갔고 저와 딸아이 역시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전 남편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고향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노조는 무력한 남편이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딸아이만 남겨두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산 사람이 촌에서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한 남편은 제게 몇 번이나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시골이라서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답답하네. 도시에서만 살았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요.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당신 건강에는 이곳이 제격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지내보고 그때도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가? 그래도 제 말이라면 잘 따라주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은 시골의 적막함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골살이에 잘 적응해주길 바랬어요. 도시는 아픈 남편을 버렸지만 시골은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몇 달쯤 좀이 쑤셔 했지만 조금씩 농사일이나 밭일을 도우며 일상을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만 했던 사람이 불편한 몸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죠. 적응 기간이 끝난 남편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선 다리를 조금 절거나 한쪽 얼굴 근육이 굳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청량했던 머리가 좀 흐리쳐져도 상관없어요. 시골에선 작고 서툰 노동도 전부 소중하게 쓰이니까요. 남편에겐 그런 시골의 노동이 쉼표나 다름없었네요. 그때쯤부터는 그늘진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절 봐주기도 했고 실없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시골에서의 삶은 좌절한 남편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시를 떠나온 우리 부부는 푸릇푸릇한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았네요. 남편의 사고로 무너질 뻔한 저희 가정을 간신히 지킨 셈이었어요. 도시에 홀로 남은 딸에도 이따금씩 저희가 있는 시골로 내려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애가 멀끔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군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사위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랐지만 온순하고 밝은 성격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직업도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하니 딸의 밥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면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깜짝 놀랐잖아. 있는 그대로 뵙고 싶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성격도 참 좋고 따뜻한 사람 같더라. 우리 미희한테 잘 어울리는 남자야. 그렇죠? 그럼 저 그 남자한테 시집 가도 돼요? 그럼 우리 딸이 좋다는데 당연히 엄마도 찬성이지.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저 진짜 잘 살게요. 결혼을 하게 받은 딸애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6살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지 세월이 참 빠르단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를 시집 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게 못내 섭섭했지만 똑 부러진 딸이 고른 남자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찾아온 딸의 혼사에 동의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넌지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깥사돈과 안사돈 모두 의사라고 하더군요. 특히 안사돈은 규모가 꽤 있는 병원에 병원장까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 괜한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럴수록 더 당당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상견례를 치렀죠.
다행히 예비 사돈들은 참 좋은 분들이시더군요. 병원장을 하신다던 안사돈은 시조밀감 부드러운 태도로 오래 대해주셨어요. 미희가 성격이 참 밝고 좋아요. 평소에 딸 같은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희 덕분에 제 소원을 이루게 생겼어요. 귀한 따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처럼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이 행복하기만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이라는 안사도는 예의 바르고 올곧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딸의 시어머니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 수도 없었고 분위기로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의 사고 후유증 때문에 편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안면이 일그러지곤 하거든요. 그 때문에 대인기피증 같은 증상도 좀 있었고요.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장애가 부끄러워서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상견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식당 직원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주차된 사전대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누군가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전댁과 사위가 차 상태를 보러 잠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던 남편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사돈이 두고 간 핸드백을 함부로 열더니 마구 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죠. 아니 여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사부인 가방을 뒤지고 그래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뭐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여보, 그럼 안 돼요. 어서 제자리에 둬요. 아빠, 정말 왜 이래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네? 오호, 가만히 좀 있어 보라니까. 미희 네 결혼이랑 직결되는 문제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남편은 저와 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의 지갑까지 열어보더니 주민등록증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전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무슨 정신병 같은 게 도졌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런데 사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남편은 조용히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네요. 그 사이 차를 확인한 사돈댁과 사위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마터면 남편이 안사돈의 가방을 뒤졌다는 걸 들킬 뻔한 순간이었죠.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가버렸어요. 식당 측에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별일이 다 있네요. 좋은 날 기분 상하셔서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게 해드려서 괜히 죄송하네요. 안사돈과 그렇게 몇 마리를 주고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불쑥 끼어들더군요.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결혼은 제가 허락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척 당황스럽네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온 가족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갑자기 안사돈의 가방을 뒤져본 것도 모자라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니. 남편의 엉뚱한 행동에 말이 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겨우냐, 나 못 알아보겠어?
내 얼굴이 많이 변해서 모르겠지 잘. 나야 나 박광수.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나도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광수 씨? 아니, 그럼 당신이 정말 박광수란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미희가 제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알겠어. 미희는 당신이 내버리고 간 당신 딸이라고. 이것 봐, 정말 우습지 않아? 설마 했는데 우리 인연이 이렇게 더럽게 꼴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이 나눈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사돈의 정체를 확인하더니 거품까지 물어가며 몸서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 그제서야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안사돈은 과거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애를 낳고 도망쳤다는 그 여자였던 거였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봤고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안사돈의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안사돈의 대화에 모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딸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머님이 바로 제 친엄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모양이다. 난 그 당시 너무 어렸어. 한순간의 실수로 애를 낳긴 했지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그래서 광수 씨한테 애를 맡기고 도망쳤던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미안하다, 미희야. 그럼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돈댁들은 그 다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기가 막힌 듯 꺼이꺼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딸의 친모와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사건이 있은 후 딸애는 예비사위와 정리하게 됐어요. 이복 형제와 결혼할 순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악연이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향하게 된 셈이었어요. 딸애는 그 상처를 몇 달이나 안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더군요. 전 딸애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핏줄에 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은 다시는 친엄마 얼굴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버리고 간 친엄마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자기한테 엄마는 오직 저뿐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남편에게도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차피 이뤄질 수 없는 인연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며 모두 다 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속 깊은 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된 자기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플까요? 그럼에도 저와 남편을 먼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몇 년 뒤 딸에는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지금 저희 부부한테 손자 손녀도 안겨주었죠. 딸에는 늘 저희 부부에게 기쁨만 주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꼭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딸의 친모와도 그 이후 다시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또한 과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침범하고 싶지 않은 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청자분들에게 늘 평화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밤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